최근 급등하던 국내 채권 금리가 이번 주엔 단기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반락 후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차들의 공세 속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4개월 만에 판매 1위를 되찾았습니다. 가정의 달 선물이나 가족 모임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서비스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게 살림살이를 한층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주에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채권금리가 저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강해 단기적인 하락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채권금리는 0.3%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에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입니다. 이에 더해 유가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했다는 인식이 나타나자 금리가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매력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지만 이번 주에는 단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번 채권금리 하락은 국내 채권금리가 단기 급등한 것에 따른 일부 되돌림 현상에 의한 것으로 단기 반락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금리 상승분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그런 기술적인 되돌림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되돌림의 폭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50% 정도가 유력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추세는 상승 쪽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되돌림 이후에는 다시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금리 상승기의 사례를 봐도 채권금리는 단기 급등 후 되돌림, 그리고 재상승의 패턴을 보여왔는데 향후 시장금리도 이 같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채권값이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해도 이미 국내 채권금리가 장기 저점을 지난 만큼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채권시장의 큰 흐름이 채권금리의 완만한 상승세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3대 재벌그룹 가운데 올해 1분기 실적 성적표가 가장 저조한 곳은 계열사 절반가량이 실적 쇼크를 낸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15곳 가운데 10곳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중 시장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실제 발표된 실적 간 괴리율이 10%를 넘어 실적 쇼크로 볼 수 있는 삼성 계열사는 제일모직, 삼성 SDI 등 7곳이나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건설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06억 원에 그쳐 시장 기대치보다 12.05% 낮았습니다. 현대로템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LG그룹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계열사 9곳 중 LG화우시스, LG상사 등 2곳이 실적 쇼크를 나타냈습니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공세 속에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내수와 수출 모두 내림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호실적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소형차 시장에서는 일본의 닛산을 제치고 4개월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보다 0.8% 감소했지만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는 4개월 만에 판매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엑센트 8,200여 대, 기아차 프라이드 2,800여 대 등 총 11,000여 대의 소형차가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전월과 비교해도 10.4% 늘었습니다. 2위를 차지한 닛산과는 1,000대 이상의 판매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2013년 12월 1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닛산에 밀려 2, 3위권에 머물다 12월에 정상을 탈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내리 닛산의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지난달 다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미국 소형차 시장 점유율은 25%. 소형차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 4명 중 1명이 현대기아차를 선택한 셈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매달 꾸준히 점유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현대차 엑센트가 이끌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2015년형 엑센트는 137마력의 출력과 1갤런당 38마일의 연비를 실현했고 6개의 에어백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등 최고의 안전사양을 갖췄습니다. 또 10년 10만 마일 보증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공격적인 광고도 판매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들의 약진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지난달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달 6만 8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9% 증가한 규모로 4월 기준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가정의 달 선물이나 가족 모임이 늘면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서비스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화장품 물가는 지난해보다 3.8% 올랐습니다. 화장품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로 이어지는 5월에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건강기능식품은 3.7% 올랐고 운동복과 등산복이 포함된 캐주얼 의류는 4%, 가방은 10.6% 뛰었습니다. 특히 분유, 아이스크림, 종이 기저귀 등 영유아나 어린이 관련 품목도 5% 넘게 올라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족 모임 때 치러야 할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상승률 1.5% 이하였던 외식 물가는 2.4%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 이상 오른 품목이 적지 않아 정부가 발표한 0%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용 패널 시장에서 1억 8,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패널 시장 규모는 2억 400만 달러로 LG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은 90.9%로 집계됐습니다. 2위 삼성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63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독주 체제를 갖춘 셈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용 패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선 기술력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요구되는 만큼 플라스틱 유기발광 다이오드 POLED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원형 OLED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출시된 애플워치에 P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시장에 나온 LG 워치 어베인에도 LG 디스플레이의 원형 POLED가 사용됐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가짜 백수 파동과 관련해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해주는 부분 환불 방침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지난 8일 부분 환불 방침을 발표한 이후 업체별로 모두 10,000건이 넘는 부분 환불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S 홈쇼핑은 지난 8일 환불 정책을 발표한 이후 3,500여 건의 부분 환불 요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3,000건, 현대 홈쇼핑과 CJ 오쇼핑은 각각 2,500여 건, 2,000여 건의 부분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NS 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집계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 요청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각 업체가 밝힌 백소 제품 누적 매출 규모는 롯데 홈쇼핑 500억 원, GS 홈쇼핑 480억 원, CJ 오쇼핑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이미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부분 환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주택도 공동구매가 인기인데요. 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인기라고 하는데 개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다음에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고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크게 지역 주택조합 사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짓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과는 구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물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네, 2010년에 1,635가구였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12,624가구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올해 27,601가구로 늘면서 1년 만에 2배로 급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것도 2010년 7개에서 지난해 29개로 늘었고 올해는 5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를 일반 아파트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체 1,5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송도 포레스트 카운티가 지난달 21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모집 첫날에만 1,070여 세대가 계약을 해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아파트 조합원의 현 분담금은 3.3제곱미터당 평균 1,05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인근 시세 대비 약 200만 원가량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도 조합원 모집 당시 시공 예정사로 명의만 빌려주고 또 조합원이 모집되고 나서 정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분양 리스크도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게 되면 사업도 지지부진해지면서 분양가도 오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모집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장기화가 되면 추가 분담금이 당초보다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에 조합이 결성됐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요.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면서 시공사가 건설을 포기해서 투자금이 잠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합 아파트는 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미분양이나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조합원이 모두 떠안거나 또 조합의 내부 비리 등에 취약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주택조합도 전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이런 초기 업무는 대행 업체가 맡고 조합원들이 낸 자금은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서 관리를 하는 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자금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맡았는지 또 추가 부담금이 생길 요인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주택도 공동구매다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보도국의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와 은행 지급금 비율을 추가 인하하고 재정 확대 조치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은행 보고서는 중국 경제를 가로막는 맞바람이 워낙 강력해 추가 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연내 금리가 25베이시스포인트씩 두 차례 더 떨어지고 은행 지준율도 50베이시스포인트씩 역시 두 차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 부양 기대감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HSBC의 아시아 경제 분석 공동 책임자 프레드릭 뉴먼은 통화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요를 부추기기 위한 재정 확대도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유럽 각국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별 공적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그리스는 100.8%, 룩셈부르크는 91.2%에 이릅니다. 또 2050년엔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최소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두 차례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애초 70%였던 명목 소득 대체율이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28년에는 40%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가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00만 원 이상은 이체 후 30분이 지나야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체국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요 생활 필수품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참가격 앱을 내놨습니다.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출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르면 이번 주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때문에 스노우 체인을 사용하는 등 운전자들도 만반의 대비를 하지만 봄부터는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타이어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공기압 등 안전을 위한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특히 마모가 된 타이어를 방치할 경우 예기치 못한 봄비에 젖은 노면은 빙판길과 다름없습니다. 타이어 마모는 차량 운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같은 차량의 새 타이어와 마모 타이어를 달고 빗길 제동 성능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시속 110km에서 새 타이어를 단 차량의 제동거리는 약 48m. 같은 속도에서 마모가 심한 타이어를 단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완전히 멈춰서기까지 약 76m를 지났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멈춰선 후에도 수막 현상이 발생해 차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길에서 타이어는 그루브라 불리는 홈을 통해 물을 내보내고 올라온 부분에서 마찰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모된 타이어는 물길이 얕아져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수막이 발생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타이어 마모가 심하면 안전에 위협이 있다는 정도는 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의 마모 수준이 위험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 깊이가 2.8mm 이하일 경우 반드시 새 타이어로 교체할 것을 권합니다. 타이어 홈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모 한계 표시선이 있는데 이 한계선을 확인하면 정확한 홈 깊이를 재보지 않아도 교체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어 이쪽 표면에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마모 한계 표시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마모 한계 표시선과 이 타이어 표면이 맞닿기 전까지만 운행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어 홈이 넉넉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부족해도 과해서도 안 됩니다.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타이어 각 부분의 움직임이 커져 열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고 고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타이어가 쉽게 손상되고
중앙 부분에서 조기에 마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기압 체크 주기는 월 1회 내지는 이제 계절이 바뀔 때, 그럴 때 온도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월 1회에서 분기에 한번,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빙판길에서 안전운행을 도와주던 겨울용 타이어도 따뜻한 날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는 빙판길에 최적화하기 위해 부드러운 고무를 사용하고 표면에 홈도 많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노면을 움켜쥐어 마찰력을 증가시키지만 따뜻한 날씨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물러져 소음이 발생하고 빠르게 마모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 저녁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밤이면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남부 지방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친 후에도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내일 오후 한때 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전국에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가 100에서 150, 산간지방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내리겠고 남부지방도 50에서 100, 남해안은 150mm로 많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 점검해 주시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3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는데요. 현재 호남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서해상과 남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밤에서 내일 낮 사이 그 밖에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중심을 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또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속초 14도에서 21도, 강릉 15도에서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부산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월부터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북상하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태풍이 발생하는 수가 평년보다는 잦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8월에 1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많게는 2개의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으시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